이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자, 이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금 오늘 사형을 구형하기 전에 쭉 윤석열 대통령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사형을 구형하게 된 논정을 했는데, 자, 헌법 파괴 행위였고 헌법에 위배되는 아주 선례를 남기게 되는 아주 무대한 범죄다.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극한 법정형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거기다가 내란의 중대성 어떤 범죄와도 비교하지 못한다. 자, 이렇게 밝혔고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렸고 법원 폭력 사태까지 이어졌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선동을 해서 그래서 지지 세력들에게 말하자면은 서부지방법원까지 찾아가서 그래서 난입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딥을 씌우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의부터 실행까지 해서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헌법 제66조 헌법 수호 책무,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책무의 의무를 저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지위를 악용한 조직적 범행이었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인물로서 비난받아서 마땅하다. 특검이 주장하는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키워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해왔다. 야당을 척결하고 권력을 장기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장기 독재 목적으로 계엄 선포를 한 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검의 소설같이 보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장기화, 앞으로 권력을 임기가 끝나는 뒤 5년, 10년 계속해서 권력을 쥐고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 이것도 노상원 수첩에 그런 글이 2023년 10월 이전에 있었다고 그걸 말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자, 이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처음부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하면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적어도 무기징역은 선고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사형 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서 사형 제도가 사문화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구형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무겁다라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려고 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게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가 뭐냐? 이 무기징역은 20년을 복역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가석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형은 가석방이 없습니다. 풀려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고 구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부정선거를 규명하려는데 여기에 사형이라고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들이 노렸던 바로 그 내란. 내란을 누가 하고 있나? 바로 이재명이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게 내란이 아닌가? 자, 이렇게 보입니다. 선고는 다음 달 중에 선고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지견 부장판사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서 석방을 했던, 한 차례 석방을 했던 인물입니다. 석방을 할 때도, 구속된 상태에서 석방을 할 때도 공소처에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구속된 날짜를 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도과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큰 것은 그 당시에도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해가지고 구속했다. 이게 앞으로 지경부장판사가 이 절차 문제를 가장 보게 될 걸로 보입니다. 절차 문제. 그러니까 절차에 흠결이 있다. 자,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소기각. 그러니까 무죄가 아니라 절차적으로 이것은 공소기각되어야 된다. 왜? 절차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수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수사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이 건과 관련해서 이제 최후 변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곧 이따가 최후 변론을 하게 되는데 선고는 다음 달에 선고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사형이 구형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특검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도 그의 영향력 그리고 그의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쨌든 발목을 묶어놓고 지탄받는 인물이다, 악마화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변론하는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는 헛웃음을 웃기도 했습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장기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서 병력을 투입시키고 그래서 정치를 못하게 하고 막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제대로 하려면 얼마나 필요하냐? 그러니까 한 3만에서 5만 명이 필요하다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그건관해서 그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냐?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거보다 더 적게 100단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이유가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폭주 탄핵, 검사들에 대한 탄핵,
그리고 행정부 장관들에 대한 탄핵, 줄 탄핵을 하는 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 이거는 정부가 사실상 마비된 거다. 정부 기능이 마비된 것은 비상 상황이다. 그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에 나와 있는 헌법 제77조에 나와 있는 비상대권 가운데 하나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걸 내란으로 몰아가지고 바로 이 탄핵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 자 이거야말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는 그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포함해서 이 세력들이 발발 떨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걸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처음에는 무기징역 그리고 사형 두 가지 있는데 이걸 놓고 양측에서 그렇게 대화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회의까지 했다. 그런데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오늘 사형 구형을 한 거 보니까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쪼렸구나. 많이 겁내구나.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더 무서워하는 세력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장악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장악돼 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한동훈도 있고 홍준표 탈당했지만 유승민도 있고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오히려 핸들링하기 쉽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사회단체하고 연결돼 있거나 그리고 지금 윤어게인이라고 부르면서 젊은이들 들고 일어나니까 그래서 겁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형을 구형했다는 것은 외신을 타고 급속하게 빨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자, 외신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형 구형받을 정도로 엄청나게 잘못을 했구나. 요거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재명이 그렇게 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형을 구형했지만 지경부장 판사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소 기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비상계엄을 했는데 그것도 법에 있는 대로 했는데 그걸 사형 선고한다? 그러면 앞으로 그 어떤 사람도 법에 있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쓸 수 없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비상대권을 써서 주방위군을 투입시키고 곳곳에 했는데도 자, 그런데 가능한데 대한민국만 안 된다. 이게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그걸 멈춰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경부장 판사가 아닐까. 그래서 국민들이 지경부장 판사에 대한 응원과 지지와 그리고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뭐만도 못한 법조계들에 의해 법치가 붕괴된 상태입니다. 국민이 저항권으로 사법의 부패를 심판하고 완전 갈아 청산해야 부정선거도 밝히고 국회 해산시키고 관련자들은 사임 처하고 선관위와 헌재를 해체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구형한 것일 뿐 말도 안 되는 형량이고 공소기각이 맞다. 윤통이 유죄면 문재인도 이적죄로 유죄다.